근데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뭐 법률상 국회의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예를 드시게 됐습니까? 누가 그렇게? 그 피고인이 국회 예결위에서 계엄을 선포하면 결국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거는 뭐 제가 법률적인 지식도 뭐 부족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엄이라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막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거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진술하신 게 뭐 군 병력이나 경찰력이 동원될 거라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는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고인은 어땠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럼 아까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로 복귀해서 TV를 볼 때야 알게 되셨습니까? 네. 근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비상계엄에 뭐 군이 동원되고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만약 그런 일이라면은 그거는 현재 우리 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 동원될 수 있다는 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그러한 계엄일 때 그렇겠죠. 뭐 군사적인 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나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병력이나 경찰력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뭐 진입을 통제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까? 저는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주무장관인 김용현이나 이상민에게 경위를 확인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모의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저희의 뭐 정보 내지는 지식은 일체 없었습니다. 아니, 군 병력이 움직이는 걸 보신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뭐 파악을 하거나 보고를 해주거나 그런 일들은 현실적으로 총리에게는 없습니다. 김용현한테 죄송합니다. 하나 여쭤보는 거는 그 TV 보시는 순간을 말씀하고 계시죠. 네.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TV에서 지금 군 병력들이 투입되는 걸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럼 김용현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 비상계엄의 선포가 되는 상황은 어쨌든 그것이 대통령이 선포를 한 거고요. 그것이 위헌이든 위법이든 하는 거를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거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뭐 위헌 위법 법적인 판단을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군 병력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주무장관인 김용현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상황을 파악할 생각은 안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계엄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 선포된 계엄을 이제 국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계엄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로서의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제압시키거나 하는 그런 일들에는 그렇게 좀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뭐 총리나 또 담당 장관이나 나서 가지고 그거를 당장 하여튼 중단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앞으로 더 좀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잘 고쳐지면서 정말 그런 일들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을 정리하면 뭐 김용현이나 이상민 장관에게 그런 군병력, 경찰력 동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거나 중단을 지시하거나 중단을 설득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를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분들이 하고 있다면 저는 판사님 말씀을 물론 잘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또 승인을 받아서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장관이나 총리가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스톱시키는 거는 우리의 전체적인 법률이나 이런 상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저희가 참 생각해 보면 아쉽고 정말 고통스럽고 합니다만 그런데 좀 분명히 한계가 좀 있었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그 대통령실로 좀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CCTV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지시사항이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지시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배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피고인은 그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셨잖아요. 그럼 부처별 지시사항을 파악하고 총괄, 뭐 조정할 임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걸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보셨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대통령과 총리 간에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이런 일, 또 좀 약간의 경제 쪽, 뭐 물론 그게 총리와 대통령의 그 성격과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 국무총리가 모르는 부처별 지시사항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무위원들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피고인이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해서 뭐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이런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잖아요. 네. 송민영 장관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게 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 모든 국무위원을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모든 국무위원을 다 불렀을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으셨습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겁니다.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당연히 모든 국무위원들한테 다 연락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했을 때 송미령 장관만 안 보이는 상황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장관, 그러니까 다 불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장관은 부르지를 않았고 어느 장관은 불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파악이 돼 있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전화한 사실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안 보이는 사람 빨리 오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그 국무위원들을 부르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통령실에서 직접, 그때는 이제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행안부라든지 뭐 이런 데 인력이나 조직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전부 다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송미령 장관에게만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모든 진행 상황을 이렇게 빨리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어서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좀 오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빨리 좀 막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송미령 장관은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무슨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전화를 제가 한번 드려본 겁니다. 혹시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하시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빨리 와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무슨 연락을 받았을 걸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그 오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거나 뭐 그래야 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뭐 비상계엄 선포란 얘기를 듣고 온 국무위원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피고인도 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저도 못 듣고 갔습니다. 근데 송미령은 어디선가 듣고 왔을 거라고 판단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럼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쨌든 연락을 누구인가한테서 받아서 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용산으로 오면 그거는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반대신문 관련해가지고 CCTV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 22시 54분 34초경 대접견실 CCTV인데요. 반대신문상 19의 라항입니다. 22시 54분 33초경입니다. 잠깐 멈춰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고인 화면 보셨죠, 지금? 네. 이상민 장관하고 문건을 이렇게 들춰보거나 보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뭐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이상민 장관하고
같은 문건을 보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그건 기억이 납니까?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서로 이렇게 다른 문건을 가지고 보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한 면도 있어서, 뭐 동일한 문건을 가지고 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기억이 나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계속 국가 경제나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비상계엄 선포 전후를 통틀어서 국가 경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거의 매일 우리 국무위원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안보, 경제, 그다음에 뭐 치안, 국방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각 부처가 중심이 돼 가지고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가 굉장한 어쨌든 계엄이 해제는 됐습니다만 그 충격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나 이후에 최상목 장관에게 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 저는 뭐 관련해서? 그거는 그 다음 날인가요? 저희가 그 간담회를 해가지고 11시인가에 경제 문제는 최상목 부총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대외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라. 이제 그런 지시도 하고 안보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북 이런 안보 같은 거를 잘 챙기도록 하고 이제 그런 식의 그 업무를 분장을 해서 국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은 나름대로는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오버돼서 빨리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한 국무회의 있었잖아요. 네. 12월 4일 새벽에.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결의하는 국무회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 해제 국무회의를 함으로써 일단 계엄은 일단락을, 물론 뭐 정치적으로 모든 게 뭐 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단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연 무슨 문제 때문에 누가 그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논의를 하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들의 약간의 증언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뭐 불쑥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생각은, 그거는 어떤 것도 그걸 뭐 사후적으로 무슨 부서를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를 만든다, 그거는 안 된다 하는 게 분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령 뭐 어떤 회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국무위원들이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면 그거는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전체 국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한다면 그거는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지금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왜 그게 제기가 됐고, 결국은 뭐 새벽 회의도 뭐 아무도 부사하지 않고 다 끝나버린 거고, 서명도 아무도 안 하고 끝난 거고,
역시 해제 국무회의 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촉발이 됐는지 제가 그 문제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들이 하시는 거는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아무것도 그렇게 결정한 거 없고 각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궁극적으로는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적으로 손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강의구가 선포문에 서명 요청한 건 사후에 뭘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정말 사후에 만들었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피고인이 준 문서가 여기 붙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서명한 것이지 뭐 사후에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면 그 서명을 굳이 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단 계엄은 끝났고 그러한 뭐 서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 했고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랬고 거기에 무슨 딴 분들의 서명란은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데 사인을 한다는 얘기를 뭐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이 뭐 서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강의가 그렇게 말을 안 하던가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의가 그냥 만들어 서명해달라고 하면 그냥 서명해 주시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뭐 의미를 가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게 뭐 제가 좀 생각이 부족한 그런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끝나고 뭐 참석자 서명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강희구가 피고인에게 그 선포문의 서명도 요청한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반대했다는 취지를 남기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명, 지금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누군가가 하면, 그러니까 부서는 전혀 없었거든요. 부서에 대한 요청도 없었고. 그러니까 누군가 서명을 한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X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 할 수 있었겠죠. 뭐 반대하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부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네.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견들이 다 다르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무슨 어떤 형태의 서명도 안 하고 다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저는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참석자 서명은 아무도 서명하지 않은 것이고, 그 피고인이 선포문에 서명한 건 어떻게 서명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도 제가 서명하기를 원하는 데다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대한다는 취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명할 때? 그냥 특별한 뭐 의도나 의미가 없는 그러한 그 서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서명한 선포문 어떻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거는 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비상계엄 선포문에 그 이후에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상태로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대통령이나 그 국방부 장관 서명란도 같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강희구 실장이 한 번도 뭐 그런 얘기도 물론 해본 적도 없습니다만 저한테 또 강희구 실장이 뭐 그런 일을 하리라고도 사실은 뭐 생각을 제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이렇게 문서를 보시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각각 있는데, 피고인께서는 국무총리란에 이렇게 서명을 하시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서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단 말씀이세요? 저는 뭐 그런 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희구한테 그럼 나는 내 칸만 서명하는데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란은 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